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전격 타결이 됐습니다. 마스가라는 조선업 협력 구상을 지렛대 삼은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합의된 15%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함으로써 우리 시각으로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자, 한미 관세 협상의 실익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한미 무역협상 타결을 두고 내내 마음을 졸였습니다. 결국 관세 발효 시간을 하루 앞두고 타결이 됐는데요. 시간에 많이 쫓기다 보니까 양보를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미국의 관세 발효 시한 내에 타결한 것은 다행일까요? 한미 무역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제 관세 발효 시한 지나서 얼마 안 지나서 만약에 타결이 돼도 큰 영향은 없었지 싶은데, 근데 시간에 쫓긴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마지막에 이제 농산물, 쌀과 쇠고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가는 투자 갖고 좀 조율이 됐던 것 같지. 예. 15% 저희가 이제 관세율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최저 세율인 것 같아요. 영국이 10%가 있지만 영국은 사실 좀 성격이 틀리죠. 미국은 영국에 대해서 오히려 무역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관세율 자체로 보면 기존에 이제 트럼프가 유럽, 일본, 한국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한 15% 정도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막판에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했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조급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 지난주부터 갑작스럽게 일본에 이어서 EU까지 연이어서 15%로 상호 관세율 인하에 합의를 했고요. 이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 연장은 없다고 압박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경제 규모나 각국 상황은 다르지만 일본과 EU 그리고 우리나라 관세 협상 결과를 봤을 때 가장 실익을 얻은 나라는 어디라고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15%는 관세율이 똑같잖아요. 예.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유가 똑같은데, 그리고 농산물도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약간 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력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쌀하고 소고기인데 그걸 막아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미 투자 규모에서 이게 규모 자체는 저희가 제일 작죠. 우리가 한국이 3,500억 달러고 네. 일본은 5,500억 달러고 유럽은 이제 6,000억 달러인데, 근데 이게 GDP로 비중을 계산하면 유럽이 상당히 좀 실익이 컸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그 대미 투자 요 부분이 사실 좀 관건이긴 한데, 가장 실익을 얻은 나라는 저는 유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미 무역 협상 내용을 짚어보면요. 경쟁국인 일본과 EU와 함께 관세율 15%를 적용받으면서 최소한의 방어는 했다는 평인데요. 좀 아쉬운 건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지금까지는 무관세 원칙이었잖아요. 예. 이제 미국과의 FTA 협정은 그러면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날라간 거죠. 안타깝지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자꾸 생각하면 그죠. 일본이나 유럽은 사실 미국과 FTA를 안 맺었었기 때문에 자동차만 놓고 보면 이전에 2.5% 관세가 적용이 됐었는데, 예.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0%였거든요. 그죠. 그럼 걔네들은 12.5만 올라갔는데 우리는 15가 올라가잖아요. 되게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15%를 받았잖아요. 자동차는. 그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느낌으로 출발을 해야겠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자동차 관세의 15%가 부과가 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각에서는 이제 2.5%포인트 차이잖아요. 명목으로는 15% 똑같지만 우리는 이제 2.5%포인트의 더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상당히 좀 미국 시장에서 고전하지 않겠냐. 일단은 미국 자동차 시장을 보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뭐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이렇게 마켓 쉐어가 한 40, 50 그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한 절반 이상을 가지고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유럽은 한 10% 정도 예, 점유율이 그리고 일본이 37%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한 10% 정도.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 10% 정도인데 이게 뭐 9% 8% 내려가는 게 아니냐. 근데 그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도 가만히 보면 특정 A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분이 B 브랜드나 C 브랜드로 잘 안 옮겨가질 않죠. 그렇죠. 예. 충성도가 높은 편이죠. 예, 그런 걸 예.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미국 수입차 시장에서 유럽차 시장이 따로 있고 일본차 시장이 따로 있고 예. 우리 현대기아차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뭐 우리 현대기아 어떤 차종을 보면 프리미엄급도 있지만 사실 가격대별로 보면 우리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소득 계층별로 그 시장이 공고히 있어서 2.5% 포인트였던 그게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 쉐어에는 크게 영향을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됩니다. 2.5% 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예. 보시는군요. 지난 7월엔 당장 자동차 관세가 25%가 적용이 됐었죠. 네. 자동차 수출이 좀 부진했죠. 예, 계속 부진하고 있죠. 예, 뭐 오늘 이제 수출 통계도 보면 사실 미국 쪽으로 자동차 수출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 전체 자동차 수출로는 플러스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관세 때문에 좀 부진하니까 미국이나 인도 이런 쪽으로 수출을 선을 다변화하고 있어요. 예. 그쪽으로는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또 하나는 미국에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예. 그쪽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거죠. 그쪽은 관세를 안 매기니까.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 수출이 감소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주 우리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전체를 있습니다.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또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부분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위해서 조성한다는 이 펀드의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일본은 이제 5,500억 달러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업들의 일부 들어갈 수 자금이죠. 있지만 예, 예. 예.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400억 달러 2030년까지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데 이미 계획을 밝혔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으고 그다음에 좀 모자라는 부분은 뭐 민간의 펀드를 해서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대신 정부가 이제 보증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무역보험공사 우리나라 치면 우리나라 치면 한국수출입은행 이런 식에서 정부 보증의 총액이 3,500억 달러인 거지 정부 자금이 들어간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미 발표가 됐던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예, 규모인 거죠. 그게 사실은 그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 미국 정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을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산자부 장관하고 통상교섭본부장 넘어갔을 때는 이미 그 안에 이게 식별이 불가능하게 이리저리 다 이렇게 섞어놨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대미 투자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크게 기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스가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가 우리 조선업계에도 실제로 이익이 될까 실익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그 마가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운동할 때 MHA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근데 MA하고 GA 사이 S를 넣어서 예, 조선을 예. 넣어서 예. 대신 이제 아메리카가 아니고 어메리칸 쉽빌딩. 미국 조선업. 예.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름은 참 잘 건데. 지었네요. 이거는요. 일단 우리가 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지었다는 설도 있고 예. 이미 이제 그 이전 정부에서도 이게 트럼프하고 겹치는 구간이 있잖아요. 예. 그때부터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예. 아무튼 이름은 기가 막히게 줬고 예. 그 미국의 장관이 상무장관이 칭찬했다는 얘기도 기분 들었어요.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여기 입장에서. 그레이트 아이디어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 조선업은 지금 뭐 파탄입니다. 파탄이고요. 지금 글로벌 조선 시장을 보면은 마켓 쉐어가 중국이 절반이 넘고요. 한국이 한 30%, 일본이 한 10% 정도 된데 미국의 조선업이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이제 뭐 보시다시피 우리 전쟁 영화 헐리우드 영화 보시면은 항공모함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네. 얘네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선박이라는 거에 상당히 국방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미국 상선이 많이 안 돌아다녀요. 네. 다 다른 국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해양 강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조선업이 많이 망가졌고 그거를 재건시킬 수 있는 나라는 말씀드린 중국, 한국, 일본인데 일본은 일단은 아닙니다. 예, 형편없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가장 가능성이 큰 거는 중국인데 중국이 어떻게 미국의 안보와 그런 해양 산업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죠.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군요. 예,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보다는 고부가 가치 성박, 하이테크 쪽에 장점이 있고 그런 걸 생각할 때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로 가는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은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거보다는 이 마스가의 1,500억 달러는 상당히 좀 구체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조선 기업들이 상당히 좀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발표되고 주가가 13%가 뛰었고요. 오늘은 코스피가 폭락했는데 유일하게 하나오션은 4%가 뛰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그쪽 계열은 사실은 좀 약간은 좀 뭐랄까 한 발 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쪽도 좀 최근에 보면 적극적으로 좀 고려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자꾸 중국한테 밀리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미국과 협력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미국이라든가 미국과 좀 친한 동맹 국가들, 서방 국가들의 선박 발주가 그쪽에 집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켓 쉐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 이 마스가 프로젝트로 받는 이익은 저는 괜찮다고 이 프로젝트는 우리 조선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업계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투자 펀드에서는 이익 공유를 두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 장관은 여기서 발생한 투자 수익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또 재투자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공동 그 사업을 하는데 공동 대표고 예. A는 돈을 하나도 안 내요. 근데 B가 전부 내요. 그런데 이제 수익이 발생했을 때 A가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면 그거는 상도이가 아니죠. 예.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차마 방송에서 제가 이제 속어를 쓰겠는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외에 투자를 했을 때 기업들이 이익이 발생하면 국내로 한국으로 과실 송금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익에 대해서 예. 그 송금을 10%로 제한한 것 같고요. 나머지 90%는 뭐 미국 정부가 뺏어간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뭐 재투자를 한다든가 뭐 경영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입니까?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트럼프가 지금 뭐 트럼프 독재라고 하지만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세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렇죠. 예. 예. 자, 이번에 합의 내용을 보면 또 추후에 발표될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는 최고 대우를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관세율을 적시하지 않아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품목 관세를 부과할 때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의약품도 비슷한데 반도체도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는 제한적입니다. 몇 내라 안 돼요. 예를 들어 대만, 뭐 중국도 많이 가긴 하는데 중국은 좀 범용 반도체 우리가 좀 경쟁 구도가 들어요. 우리나라 뭐 그 정도거든요. 예. 최혜국 대우를 그 대만이랑 한국이랑 똑같이 해주면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은 반도체나 의약품 쪽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지 우리나라만 관세율을 뚝 떨어뜨리겠다는 말은 거기 전혀 없습니다. 단독 1등이 아니라 공동 1등이 될 수 예, 있다. 뭐 공동 1등이 2개 국가가 1등이 될 수 있고 세 개 뭐 국가? 10개 국가도 1등이 될 수 있고 예, 그런 거지. 다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좀 관세를 높일 것 같아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이득을 보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에도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과 쌀 시장을 지켜냈는데요. 미국이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시장에서 완전 개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쌀하고 소고기는 개방이 막았잖아요. 그 완전 개방은 아니죠. 아닌데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건 정치적인 수사. 예. 그리고 트럼프 우리 이제
쭉 봐왔지만 그죠? 뭐랄까 허풍이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예.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장관들하고 미국 관련된 장관들을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 이번에 관세 협상이 있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나 쌀 중에 하나는 내줄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산 쌀을 더 많이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참 잘 방어를 한 것 같고 다만 대신 우리가 뭔가를 줬겠죠. 예,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은 우리 그 3,500억 달러는 투자고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가 있거든요. 예. LNG. 예. 그거하고 이 쌀하고 소고기를 바꾼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준의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또 밝혔는데요. 그 사이 비관세 장벽 분야나 국방 이슈 또는 환율 등 이번 협상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그 사이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은 없을지 또 우려도 되거든요. 비관세 장벽은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거기를 해준다고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세나 뭐 투자나 이런 거 숫자로 딱딱딱 나오는데 비관세 장벽이라는 거 예를 들어 뭐 우리 온풀법이라든가 구글이 우리 정밀 지도 데이터를 원한다는 거 예. 그건 그 미국 기업들한테 좋은 거지. 미국 국민들은 뭐 그걸 보면서 CNN에서 이제 그렇게 비관세 장벽 우리가 해줬다 그러면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로 투표권은 없습니다. 미국 그렇죠. 국민들이 좋아하는 소식을 트럼프가 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상회담에서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너무 좀 마이크로한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환율이 좀 뭐 불안하긴 한데 이것도 대통령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트럼프가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까라는 물론 우리 재무장관이나 우리 기재부 장관 구윤철 장관이 만난 자리는 모르겠으나 근데 국방비는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도 사실 이번에 이제 15% 관세 협상을 하는데 최종 왔을 때 국방비에 대해서 단단히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예. 미국 측에서 얘기를 안 꺼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또 얘기를 안 했는데 국방비까지 묶어서 관세 협상을 했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 자 국방비는 미국이 더 많이 뜯어내는 거죠. 예. 그죠? 그럼 관세 쪽에서는 미국이 양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묶으면은 뭐 이게 방향은 틀린데 종합소득 관세가 돼버리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이걸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얘기하는 그렇죠. 게 유리하다라고 그러니까 판단하는. 국방비는 반드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뭐 의제가 안 되더라도 추후에 분명히 미국이 이거를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8월 7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이번에 타결된 상호 관세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정확히 미국 이제 워싱턴 시각으로 8월 7일 오후가 아니고 이제 그 0시 1분부터 발효가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보면 우리가 한미 FTA의 0%에서 15% 올라간 거를 정말 슬퍼해야 될지 기존에 우리한테 매겨졌던 25에서 15로 내려간 걸로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 볼 때 경쟁국이라 하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크게 불리하지 않고 또 경쟁국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경쟁국 미국 시장에서 중국이거든요. 예. 네. 중국은 분명히 우리보다 관세율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저런 뭐 마이너스 효과 플러스 효과를 생각하면 저는 좀 중립적이다. 이번 관세 협상 결과 자체로 한국 경제가 뭐 심하게 타격을 받거나 뭐 반대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그럴 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고 예. 오늘 주가 빠진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조세 개편안 그 영향이 컸던 것 같고 예. 어제 주가는 좀 빠졌지만 되게 약보합이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거를 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세 협상 결과는 한국 경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무 협상단에서는 더 치열한 협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우리 경제 또 우리 기업을 위해서 협의 과정에서 그리고 마지막 정상회담까지 2주 동안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조언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자동차 대기업들 뭐 반도체 대기업들을 우리가 항상 주목을 하는데 사실 상호관세 10%는 그런 대기업의 수출 제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 대기업들은 그거를 어떻게 좀 커버를 할 수가 있지만 중소 중견 기업들은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법인세율 과표 부과는 1%포인트 인상했잖아요.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간 그 과세 표준이 좀 작은 쪽은 좀 당분간 좀 시행을 유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에 혹시나 이게 안미 경중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한국 보고 양다리 걸치지 마라.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그래 미국이 요구하는 게 중국하고의 경제 관계를 이제 끊어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철저히 좀 해야겠군요. 준비를 전략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철저히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 핫 이슈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